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알려진 어린 왕자를 아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 단순한 진실을 우리는 왜 잊고 살까요? 오늘 잃어버린 동심과 순수함을 찾아 떠나는 어린 왕자의 여정에 함께해 보시죠. 어린 왕자의 저자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프랑스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작가이자 비행사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적인 시기에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인간의 순수성과 사랑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작품 속 어린 왕자가 자신의 소행성 B611을 떠나 지구에 오게 되는 여정은 생텍쥐페리가 전쟁으로 고통받는 세상을 보며 느꼈던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겉으로만 보이는 화려함과 쓸모에만 집착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 길을 잃은 어린 왕자의 여정은 오늘날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자, 이제 이 특별한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1900년 프랑스 리옹에서 귀족 가문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비행기에 대한 깊은 열정을 품었던 그는 군에 입대하여 조종사가 되었고 이후 민간 항공사에서 우편 비행사로 일하며 전 세계를 누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그 자체로 모험과 낭만의 연속이었으며 이는 어린 왕자를 비롯한 그의 작품들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불시착했던 실제 경험은 어린 왕자의 배경이 되었고 조종사로서의 시선은 하늘과 별에 대한 독특한 감성을 그의 문학에 불어넣었습니다.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를 집필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입니다. 당시 그는 조국 프랑스를 떠나 미국 뉴욕에 망명 중이었는데 전쟁의 참혹함과 인간성 상실을 목도하며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체주의의 광기와 물질 만능주의에 휩쓸려 인간 본연의 순수함을 잃어가는 세상을 보며 그는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순수성과 사랑, 책임감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탄생한 어른들을 향한 간절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또한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며 진정한 가치는 마음으로 보아야만 찾을 수 있다는 진리를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린 왕자 속에는 생텍쥐페리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였던 나는 생텍쥐페리 자신이며 그가 사막에서 만난 어린 왕자는 잃어버린 순수성과 동심, 그리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작품 곳곳에 등장하는 별, 사막, 장미와 같은 상징들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당시 생텍쥐페리가 겪었던 현실과 내면 세계를 반영하는 중요한 장치들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어린 왕자를 다시 읽는다면 단순한 동화를 넘어 한 인간의 고뇌와 철학, 그리고 인류를 향한 간절한 염원이 담긴 위대한 문학 작품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삶과 작품은 분리될 수 없으며 그의 삶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문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막에서 만난 작은 친구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비행사 내가 사막에 불시착하여 어린 왕자를 처음 만나게 되는 신비로운 만남부터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인 B612와 사랑하는 장미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까지를 다룹니다. 이 이야기의 화자인 나는 어릴 적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어른들이 그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실망하여 결국 비행기 조종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 비행기가 고장나서 불시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황금빛 머리 색깔을 가진 작은 소년을 만납니다. 그 소년이 바로 어린 왕자입니다. 이 첫 만남부터 이미 비현실적인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비행사 나는 생존의 위기 속에서 그림을 그려달라는 어린 왕자의 엉뚱한 요청을 받게 되죠. 어린 왕자가 양을 그려줘라고 말하자 나는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보아뱀 그림을 다시 그려 보여주지만 어린 왕자는 그림의 정체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이는 어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본질을 어린 왕자가 꿰뚫어보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나는 여러 번 양을 그려주지만 어린 왕자는 모두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는 상자의 구멍을 뚫어 내가 원하는 양은 이 상자 안에 있다고 말해주고 어린 왕자는 비로소 만족합니다. 이 상자 속 양 그림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상상하고 느껴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파트 1은 어른의 시선과 어린아이의 시선, 즉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시선과 순수하고 본질적인 시선의 충돌을 보여주며 작품의 핵심 주제를 제시합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의 작은 별 P612에서 온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의 별은 겨우 집 한 채 크기만 한 아주 작은 별입니다. 그곳에서 어린 왕자는 해 뜨는 모습과 해 지는 모습을 하루에도 몇 번씩 볼 수 있고 바오밥 나무 싹을 뽑아내고 화산을 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바오밥 나무는 어린 왕자의 별을 위협하는 존재로 묘사되는데 이는 우리 마음속에 무분별하게 자라나는 나쁜 생각, 습관, 혹은 게으름과 같은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별에서 어린 왕자는 그가 사랑하는 한 송이의 장미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장미는 아름답지만 허영심 많고 까다로운 존재로 어린 왕자는 그녀의 변덕스러운 행동에 지쳐 결국 자신의 별을 떠나게 됩니다. 어린 왕자는 떠나온 이유가 장미의 허영심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약함을 보이기 싫어 변명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장미는 단순히 식물이 아니라 사랑과 관계의 복잡성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어린 왕자는 장미를 사랑했지만 그녀를 이해하고 보살피는 방법을 몰랐기에 이별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파트 1은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을 떠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며 그가 왜 여러 별들을 여행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행성을 탐험하는 모험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사랑 그리고 관계의 의미를 깨닫기 위한 내적 성장 과정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장미와의 갈등을 통해 어린 왕자는 처음으로 관계라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장미가 자신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녀의 말과 행동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소중한 사람의 겉모습이나 말에만 집중하여 그 사람의 진심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의 장미처럼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약함을 감추기 위해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말과 다른 속마음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파트 1은 이러한 깨달음의 시작을 보여주며 앞으로 어린 왕자가 마주하게 될 수많은 만남들이 결국 자기 자신과 장미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임을 암시합니다. 그렇게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을 떠나 우주를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첫 번째 여행은 아주 작은 별들에 사는 특이한 어른들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어른들은 각각 왕, 허영심 많은 사람, 술꾼, 사업가, 가로등 켜는 사람, 지리학자였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들을 통해 어른들의 세상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외로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왕은 아무도 없는 별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려 하고 허영심 많은 사람은 박수갈채만을 원하며 사업가는 자신의 소유물이 얼마나 많은지 알려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작은 세상에 갇혀 진정한 의미를 잃고 살아가는 인물들입니다. 어린 왕자는 그들의 행태를 보며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만남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현대 사회의 다양한 단면을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왕은 권력욕에 사로잡힌 인간을, 허영심 많은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만 의존하는 사람을, 사업가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대변합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만의 규칙에 갇혀 주변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을 보며 어린 왕자는 점점 더 고독을 느끼게 되고 드디어 7번째 별인 지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인 관계의 의미를 배우는 여정입니다. 처음 그가 내린 곳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여러 존재들을 만나며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배워나갑니다. 먼저 그는 독사 한 마리를 만납니다. 독사는 어린 왕자에게 내가 온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어린 왕자의 여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복선이 됩니다. 독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통해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는 존재, 즉 죽음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독사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여정을 계속합니다. 그 후 어린 왕자는 길을 잃은 여우를 만납니다. 이 여우와의 만남은 어린 왕자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 중 하나입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길들인다는 것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길들인다는 것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우는 나에게 너는 수많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아이일 뿐이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똑같은 여우일 뿐이야.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대사는 관계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관계는 단순히 아는 사이를 넘어 서로에게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우는 또한 어린 왕자에게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볼 수 있다는 진리를 알려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라는 여우의 말은 이 작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보이는 것, 즉 외모, 재산, 지위와 같은 것들에 현혹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 사랑, 우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합니다. 여우는 이 진리를 어린 왕자에게 깨우쳐 줌으로써 어린 왕자가 자신의 장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우와 헤어질 시간이 되자 어린 왕자는 슬퍼합니다. 여우는 나에게 밀밭의 색깔은 아무 의미가 없어.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이면 밀밭의 황금빛을 볼 때마다 내가 생각날 거야. 그리고 그 소리는 내게 음악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는 관계를 맺음으로써 세상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이 깃든 풍경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우와의 만남을 통해 어린 왕자는 자신이 왜 장미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수많은 장미들이 있는 정원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장미가 유일무이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합니다. 하지만 여우의 말을 떠올리며 자신의 장미는 자신이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워주고 바오밥 나무 싹을 뽑아주며 정성껏 보살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장미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은 어린 왕자에게 큰 성장통이자 동시에 큰 기쁨을 안겨줍니다. 그는 비로소 장미와의 관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것은 내가 그 장미에게 쏟은 시간 때문이야 라는 여우의 말처럼 사랑은 시간을 들여 함께하고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바쁘고 얕은 관계들이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을까요? 혹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가벼운 관계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어린 왕자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철도원과 상인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들의 모습은 바쁘고 목적 없이 움직이는 어른들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철도원은 기차를 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달리지만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목적지 없이 오가는 모습만을 보여줍니다. 상인은 갈증을 해소해주는 알약을 팔며 시간을 절약하라고 하지만 어린 왕자는 그 시간에 여유롭게 물을 마시며 걷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어린 왕자는 어른들의 물질적이고 효율적인 삶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정한 삶의 가치는 여유와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파트에서 어린 왕자는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나온 장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장미에게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자신의 별로 돌아가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사랑과 관계의 본질을 되찾는 정신적인 순례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어린 왕자의 깨달음은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말이죠. 마지막 파트는 사랑과 이별 그리고 책임감입니다. 어린 왕자는 마침내 자신의 별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독사를 찾아가고 독사에게 나를 내 별로 돌려보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순간 이야기는 감동적인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독사의 독은 어린 왕자를 육체적으로는 죽음으로 이끌지만 그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여 다시 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혼의 귀환이라는 신비로운 순환을 암시합니다. 비행사 나는 어린 왕자의 결심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어린 왕자의 바램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린 왕자는 나에게 내가 떠나도 슬퍼하지 마. 하늘의 별들을 볼 때마다 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줘라고 말하며 위로합니다. 그리고 내 별의 장미는 영원히 안전할 거야. 내가 물을 줬으니까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장미와의 관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별의 순간 어린 왕자는 독사의 독에 맞아 쓰러집니다. 나는 어린 왕자의 몸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슬픔에 잠깁니다. 어린 왕자는 몸은 중요하지 않아. 그건 껍데기에 불과해라고 말하며 나를 안심시킵니다. 이 장면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통해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린 왕자의 몸은 사라졌지만 그의 존재와 나와의 우정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어린 왕자가 남긴 웃음소리는 나의 마음속에 남아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가 됩니다. 이 작품의 결말은 비극적인 이별을 다루면서도 깊은 감동과 희망을 선사합니다. 어린 왕자의 육체적인 죽음은 그가 자신의 별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가 사랑하는 장미와 다시 만났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합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끝이 아니라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나는 다시 자신의 비행기를 고쳐 사막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어린 왕자를 만나기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른들의 세계에만 갇혀 살지 않습니다. 그는 어린 왕자가 남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별들을 보며 어린 왕자를 떠올립니다. 어린 왕자와의 만남은 나에게 잃어버렸던 순수함과 동심,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만약 여러분이 사막에서 황금빛 머리칼을 가진 작은 소년을 만난다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는 어린 왕자가 남긴 메시지가 독자들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작가의 염원입니다. 이처럼 어린 왕자의 결말은 단순한 이별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영원한 관계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의 사랑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떠났고 나는 그와의 우정을 영원히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사랑이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보살피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이별의 아픔 속에서도 사랑의 기억은 영원히 빛을 발하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린 왕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철학서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라는 교훈입니다. 어린 왕자는 어른들이 겉으로 보이는 숫자에만 집착하는 것을 보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재산, 명성, 지위와 같은 눈에 보이는 가치에만 집중하느라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 그리고 관계의 본질을 놓치곤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라는 여우의 말처럼 우리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으로 보아야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랑과 책임감의 중요성입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의 장미를 보살피며 사랑과 책임감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내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것은 내가 그 장미에게 쏟은 시간 때문이야 라는 말은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들여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임을 알려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관계를 손쉽게 맺고 쉽게 끊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진정한 관계는 책임감과 헌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잃어버린 동심을 되찾아라입니다. 어린 왕자는 순수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어른들의 비합리적인 행동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현실에 순응하고 계산적인 어른이 되어갑니다. 어린 왕자는 우리 내면에 잠들어 있는 순수함과 상상력을 다시 일깨우고 세상을 맑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어린 왕자는 우리에게 사랑과 관계, 책임감, 그리고 삶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책장에서 먼지 쌓인 고전이 아니라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도 잠시 멈춰 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진리를 마음으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으로 여러분들 곁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